안녕하세요. 왔네. 오늘 소개해줄게. 이 사람은 누구냐면 6-3단원 조선 후기 문화의 변화. 예, 복습할 단원이고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 주제, 우리가 복습해야 될 첫 번째 주제는 조선 후기의 국학과 과학기술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배울 게 아니라 복습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서민 문화에 대해서 선생님이 질문해 볼 겁니다. 그럼 바로 갑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고 우리나라 것,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나라의 지리, 우리나라의 국어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뭐라고 할까요? 네, 국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국학. 우리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제 중국 거에 관심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와 지리, 국어를 연구하게 됐는데요. 2번은 이제 책 이름을 맞추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좀 이제 암기가 돼 있어야겠죠, 여러분. 바로 이제 안정복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고조선, 고려의 역사를 독자적인 체계를 세워서 이제 쓴 책입니다. 뭘까요? 네, 동사 강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발해를 우리나라 역사로 인식해서 남북국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유득공이 쓴 책은 네, 발해고이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역사를 정리한 이종희가 쓴 책은 네, 동사입니다. 꼭 알아야 돼요. 특히 발해고. 네, 3번은 역시나 이제 책 이름을 묻는 건데요. 지리와 국어에 관한 책입니다. 우선 이중환이 쓴 책이고요. 각 지방의 자연환경이나 경제생활, 풍속 이런 것을 자세히 소개한 책은 네, 택리지이죠. 그 다음에 김종호가 제작한 곳으로 심리마다 이렇게 거리에 점을 찍어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분첩으로 만들어서 휴대하기 편한 이 지도는 너무 유명하죠. 대동여지도입니다. 너무 쉽죠? 그 다음에 신경준이 쓴 한글의 음운과 발음기관을 연구한 이 책은 훈민정음운회고요. 그 다음에 유희가 쓴 우리말 중심의 음운을 연구했던 이 책은 언문지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과학기술에 관한 건데요. 4번입니다. 4번. 김성문과 홍대용이 지구가 자전한다고 주장했던 이 학설은 뭘까요? 네, 지전설이고요. 김육 등이 도입한 건데요. 서양의 역법인데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고쳐 사용했습니다. 이 역법의 이름은 네, 시헌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왔습니다. 5번.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그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제작한 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보고 우리나라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깼습니다. 뭘까요? 곤여 만국 전도죠. 엄청 중요해요. 네, 6번입니다. 허준이 쓴 의학책인데요. 전통의학을 체계화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아주 유명한 책이죠. 뭘까요? 동의보감이고요. 이제 말한 아저씨가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람의 체질을 4가지로 구분해야 한다는 학설이 나오는데 그 학설이 뭘까요? 사상의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정약용이 화상건설에 썼던 이 기구인데요. 뭘까요? 거중기입니다. 네, 이제부터 문화 부분인데요. 7번입니다. 7번. 이 왕과 귀족이 문화생활을 많이 하다가 이제 서민들도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서민문화 발달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서민들의 경제력이 올라간 거랑 서당 교육의 확대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8번인데요. 8번. 이 서민문화의 대표적인 종류 4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한글소설, 사설시조, 판소리, 탈춤 이 4가지가 대표적인 서민문화고요. 선생님이 참고로 얘기하자면 사설시조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보통 시조에는 형식이 있습니다. 뭐 글자를 맞춘다거나. 근데 그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한 시조를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네, 9번은 그림에 관한 건데요. 우리나라의 산천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정선의 금강전도가 이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뭐라고 부를까요? 네, 진경산소하고요. 그 다음은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표현했고요. 김홍도나 신윤복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 그림은 뭘까요? 네, 풍속화죠. 특히 신윤복은 부녀자들을 많이 그렸다는 거 참고로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 그림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이 주로 그린 거고요. 까치호랑이 있잖아요. 맨날 교과서에 나오는 그 그림은 뭐라고 할까요? 네, 민화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도자기에 관련된 건데요. 꾸밈이 없고 단순한 형태고 그냥 아무 무늬가 없는 이 도자기를 뭐라고 할까요? 네, 백자라고 하고요. 흰 바탕에 푸른색으로 그림을 그린 자기는 이거라고 부릅니다. 네, 청아백자죠. 여기가 끝입니다. 네, 선생님이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생략하고 그냥 질문만 쭉 할게요. 더 이상 중국 중심의 세계관은 관심 없고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지리, 우리나라 국어에 관심이 많은 학문을 뭐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역사책입니다. 고조선 고려의 역사를 체계화했고요. 안정복이 쓴 책. 발해를 우리나라의 역사로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유득공이 쓴 책은 뭘까요? 네, 그 다음에 이중환이 쓴 책인데요. 각 지방의 자연환경, 경제생활, 풍속을 자세히 소개한 이 책은 뭘까요? 그 다음에 김종호가 그린 지도, 뭘까요? 네, 그리고 신경준이 한글의 음운과 발음기관을 연구한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뭘까요? 네, 유희가 저술한 건데요. 우리말 중심의 음운을 연구한 것은? 그 다음은 김성문과 홍대용이 지구가 돈다라고 주장했던 이 학설은 뭘까요? 네, 김육 등이 서양으로부터 들여온 이 역법, 조선에 알맞게 고쳐서 사용했는데요. 이 역법의 이름은 뭘까요? 그 다음에 마테오 리치가 이제 그린 지도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그 지도, 우리나라 세계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 이 지도의 이름은? 그 다음에 허준이 쓴 의학책. 이재마가 사람의 체질을 4가지로 구분하여야 된다고 주장했던 건 뭘까요? 정약용이 화성 건설에 사용하였던 기구는 뭘까요? 서민문화가 발달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서민문화의 종류 4가지. 그 다음에 그림이에요, 그림. 우리나라의 산천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정선의 금강전도가 대표적인 이 그림은?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표현했고요. 김홍도, 신윤복이 유명합니다. 이 그림은 뭘까요? 네, 그 다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이 그린 거고요. 보통 까치와 호랑이 있잖아요. 이 그림 뭘까요? 네, 그 다음 꾸밈이 없고 단순한 형태, 어떤 도자기일까요? 그 다음 흰 바탕에 푸른색으로 그림을 그린 자기는 요거라고 부른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복습하느라 수고했고요. 잘하네요. 거짓말이 아니라 잘해. 잘하고 있어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요. 복습 열심히 하세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